안녕하세요. 신성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 부품들을 이용해서 컴퓨터 조립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앞에 올려졌던 영상에는 메인보드에 CPU나 메모리 결합하는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조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용할 부품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라이젠 2세대 2600X, 그리고 요새 사타 방식의 SSD보다는 M.2 방식, 속도가 월등히 빠르죠. 이 방식의 SSD를 많이 사용하는데 M.2 970 에버입니다. 삼성 제품이고요. 요거는 삼성 메모리인데 지금 은박이 쌓여 있어요. 이따가 포장 풀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AM4 소켓을 지원하는 B450 라이젠 2세대를 위한 신형 메인보드입니다. 사실 B350 써도 별 상관없습니다. 이 기능이 하나 추가되어 있어서 기왕 같은 값이면 신형을 쓰는 게 낫죠. 요거는 이제 구형이 돼버린 1070인데요. 280이랑 280 Ti가 아직 가격이 너무 비싼 터라 어쩔 수 없이 1070으로 배틀그라운드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그래픽카드도 충분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1070 제품을 조립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700W 파워가요. 무려 6년의 워런티를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초기 불량도 제가 요것만 한 500대는 넘게 써봤는데 한 번인가 밖에 없었어요. 쓸만한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강화 유리 케이스인데 그 제품명은 GT303입니다. 별다른 특징은 없고 쿨러가 무지개 색깔로 빛이 나요. 아쉽게도 색상 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면과 측면이 강화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강판이 제법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하단 독립 파워 형식도 지원을 하고요. 가림막이 당연히 있죠. 49,000원? 뭐 그 정도쯤 할 텐데 47,000원, 9,000원 사이일 거예요. 그런 것 치고는 상당히 제품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사용하게 됐고요.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포장을 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컷. 자, 이제 전부 포장을 푼 모습인데요. 이게 메인보드, 메인보드 알맹이, 그리고 그래픽카드. 참고 조립하실 때는 요 전면의 비닐, 측면의 비닐은 뜯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그 삼성 기본 램, 그리고 SSD. 혹시 모를 그 정전기 방지를 위해 은박지 위에 얹어둔 상태로 조립할 거고요. CPU 박스에서 꺼낸 라이젠 CPU. 이 CPU의 경우 아래 핀이 있어요. 그래서 조립하기 직전까지는 이 플라스틱 값에서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저거 휘면 골치 아프거든요. 여기 기본 쿨러예요. 기본 쿨러. 인텔 거보다는 상당히 묵직하고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아랫면에 마찬가지로 써멀 그리스가 발려 있습니다. 요거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요 부분, 요 구리 부분요. 요 이제 백 패널, 아이오 실드라고도 하는데 요 뒷면을 막기 위해 쓰는 거죠. 미리 요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 꺾어주세요. 아니면 조립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 두 개 부분요. 사타선, 이거 추가 하드를 장착할 때만 필요하고요. 혹은 이제 사타 방식의 SSD를 쓸 때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M2 소켓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는 없는데 일반 하드나 SSD를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꺼내뒀어요.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파워. 예. 뭐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풀 모듈러 방식은 아니에요. 그냥 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작은 나사를 돌려줄 드라이버, 큰 나사용 드라이버. 그 동네 가면은 진짜 수백 개 들었는, 아니 수천 개? 수천 개 정도 들었는 케이블 타이 한 봉지가 7,000원 정도 할 거거든요.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일 겁니다.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요렇게 한 움큼이 필요해요. 이 정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선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 고정용 앞나사를 옮기기 위한, 이제 앞에 풀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작은 육각이에요. 이거는 이거 개인이 구하기에는 좀 애매한 제품인데, 없으면 사실 그거 풀 때 그냥 롱노즈 같은 걸 푸셔야 돼요. 펜치라든지. 일단 이렇게 부품은 포장 해제가 완료됐고요. 이제 카메라를 고정하고 조립하는 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장착할 거예요. 메모리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보드가 그런 건 아닌데 MSI 보드의 경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퍼스트라는 표시가 있죠. 이게 두 번째 슬롯, 네 번째 슬롯. 여기 퍼스트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장착은 빨간색 23 슬롯에 먼저 하도록 할게요. 24 슬롯요. 이렇게 메모리 살짝 얹으시고 위에 딸깍 소리가 나게 누르시고 아래도 딸깍 소리가 나게 누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거치시고 딸깍 딸깍. 굳이 이 걸림새를 제가 제끼지 않아도 딸깍 소리 나게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장착이 됩니다. 만약 메모리 반향이 달라지면은 이 중간에 걸릴 거예요. 보시면은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 부분인데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부분에 걸려요. 그래서 방향이 바뀐 상태로는 위아래로 눌러봤자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일단 양쪽 다 걸려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조립이 된 거니까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CPU를 조립할 건데요. CPU는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걸쇠를 제껴 주시고요. 요 플라스틱 박스에 들어있는 CPU를 살짝 제껴서 빼주세요. 보면은 여기 파져 있거든요. 요 양옆을 잡으시고 이렇게요. 들어주세요. 밑에 아주 작은 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보시면은 여기 금색으로 금박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요 부분. 요 부분 유의하시고요. 이제 다시 보드를 보시면은 보드에 세모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세모나게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맞춰서 살짝 얹어 두세요. 살짝요. 얹어 두시고 옆에 있는 레버를 내리시면 장착이 됩니다. 방향이 틀리시면 안 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바닥에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소켓 옆에도 이제 CPU 1이라고 여기 이렇게 색칠이 그려져 있죠. 이 방향에 유의하셔서 이 금색을 맞춰서
꽂으시면 돼요. 대부분 보드가 동일할 거예요. 이렇게 조립이 끝났으면 그다음에 이제 나사를 풀어줘야 돼요. 이 기본 쿨러가 변경되고 난 뒤부터는 나사 방식이라서 이 나사를 네 군데를 다 풀어줘요. 네 군데 다 풀고 난 뒤에 여기 요 기본 쿨러 써머리 발려있죠? 추가로 안 바르셔야 돼요. 모양은 이쪽으로 오는 게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전원핀인데 쿨러 전원핀이거든요. 요 핀이 메인보드의 이쪽 부분에 장착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살짝 얹어 두시고요. 대각선으로 조립해야 되거든요. 일단 이쪽 부분 하나, 그리고 아랫부분 살짝 힘을 주셔야 돼요. 이게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살짝 힘을 주셔서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 뒤편에 하나. 나사를 조이실 때는 한꺼번에 다 조이지 마시고요. 장착하고 난 뒤에 4개를 다시 조금씩 돌려주세요. 대각선으로요. 그래야 써머리 고르게 묻어요. 예를 들어 이거 한쪽 양쪽으로 동시에 조인다면은 써머리 반대쪽으로 다 밀려나겠죠? 이쪽으로 다 밀려나겠죠? 이쪽 양쪽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하나씩 차례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살살 돌렸을 때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정도면은 그만 멈추셔도 돼요. 강제로 돌리다 보면 나사살이 나가거나 CPU에 파손이 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이 손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CPU 핀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여기 작게 보이네요. CPU 핀. CPU 핀을 꼽는데 이게 그대로 꽂으면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케이블 타이를 조여줘요. 네, 케이블 타이를 조일 때 너무 끄트머리에 조이지 마세요. 여기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은 단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쯤에 조이고 손톱깎이로 깔끔하게 끊어줍니다. 그 뒤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고정해 주실 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플라스틱 나왔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맞춰서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메모리와 CPU 펜 세 가지는 조립이 끝났고요. 요거 M.2 슬롯을 이용한 SSD 장착이 남았어요. 보시면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 보이시죠? 이 홈을 저 슬롯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여기 슬롯을 보시면은 홈이 나 있어요. 보이시죠? 살짝 걸쳐서 꽂으면은 뜬 상태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나사를 손으로도 풀려요. 풀어서 길이에 맞춰서 고정해 주시고요. 아까 꺼낸 구성품 중에 메인보드에 이런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가 여기 고정하는 나사입니다. 작은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고정해 줍니다. 그럼 메인보드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부품들은 다 장착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케이스 장착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누드 상태의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조립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에 홀에 맞춰서 메인보드 보시면은 여기 나사 홀이 있거든요. 이 나사 홀에 맞춰서 옮겨야 돼요. 살짝 갖다 대보시면 알지만 지금 나사 홀에 맞지 않게 나사가 여기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 앞나사가 있죠. 그럼 뒤에 쇼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보드 뒷면의 경우 이렇게 수만 납땜이 있거든요. 예, 맞춰서 다 옮겨 주셔야 됩니다. 옮겨주는 방법은 이렇게. 이 백패널이라는 것을 고정해 줘야 되거든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살짝 제껴 주세요. 90도가 약간 넘을 정도로요. 제껴 주시고
요 네모난 부분에 맞춰서 끝에부터 차례로 눌러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쪽 끝을 고정하고 난 뒤에는 반대쪽 끝을 눌러서 확실하게 들어가게 고정을 해주세요. 보통 여기 6개의 구멍이 있는 단자 혹은 3개의 구멍이 일렬로 나 있는 단자가 아래쪽으로 옵니다. 이게 이어폰 구멍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걸 보고 꽂으시면 되고요. 이걸 꽂고 난 뒤에 바로 메인보드 이렇게 장착하느냐? 아니에요. 이 이유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상당히 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요 상단이 요 부분이 CPU 전원 나사홀이에요. 근데 저 부분이 메인보드가 장착되면은 매우 협소해집니다. 보이시죠? 협소해져서 저쪽으로 파워선이 CPU 전원선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파워부터 먼저 일단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파워를 들고 왔는데요. 파워는 펜 부분이 바닥을 향해야 됩니다. 이 방식으로 들어가겠죠? 네, 일단 케이블부터 풀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바닥으로 향하게 밀어 넣어줍니다. 밀어 넣어주고 파워 고정용 나사는 요거예요. 요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 주변에 넓게 나와 있는 요 나사가 파워 고정용 나사예요. 요거 4개를 잡으시고 나사울이 여기 네 부분이거든요. 4개, 4개 맞춰서 조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조이실 때는 한꺼번에 다 조이지 마시고요. 반쯤 조인 후에 나사올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충분히 파워가 중간중간에 움직일 수 있게 반쯤 조여주시고요. 4개 나사를 반쯤 다 조이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찬가지로 끝까지 조여줍니다. 미리 한쪽만 조이게 되면은 나사올 위치가 안 맞아서 풀고 다시 옮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불편하시더라도 반쯤 조이시고 위치 잡으시고 반쯤 조이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파워 고정이 끝났거든요. 파워의 경우 동그라미 부분 있죠. 동그라미 부분이 내려가 있으면은 꺼진 거고요. 일직선 부분이 내려가 있으면 켜진 겁니다. 그러면 켜진 상태로 두세요. 파워 고정 끝. 파워를 먼저 고정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8핀이라고 하는데 8개 핀이 보이시죠? 8핀 케이블이 마이크로닉스 700의 경우에는 수가 매우 많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PCIe라고 적혀있는 요거는 그래픽카드용이고요. CPU용은 CPU로 적혀있거나 이쪽 부분에 아니면 아무런 표기가 없습니다. 또 차이점이 CPU 핀의 경우 요 4핀 두 개가 합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8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요 그래픽카드 꽂는 8핀은 이렇게 6핀 플러스 2핀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8핀에 8핀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워마다 다른데 그 경우에는 요 밑면이나 케이블 쪽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으니까 적혀 있는 거 보고 맞춰서 꽂으셔야 돼요. 아까 CPU 펜 케이블을 미리 빼기 위해서 파워를 고정했다고 했잖아요. 이 CPU 펜 케이블을 아까 보여드린 이 홀 있죠? 홀. 이 홀 쪽으로 미리 빼내주세요. 여기까지. 자, 케이스를 다시 눕혀주신 후에 이제 메인보드를 고정하도록 할게요. 메인보드를 살짝 내리시고 이 백패널에 맞춰서 밀어주세요.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나사울이 잘 보이는 구멍이랑 나사울을 맞춰서 위치를 찾으시고요. 여기서 두시고 나사를 9개를 찾아야 돼요. 잠시만요. 나사 종류가 나사 종류는 요거예요. 사실 이것도 아까 굵은 파워용 나사랑 비슷하게 머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고정용은 물론 케이스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케이스가 이래요. 나사산이 훨씬 촘촘해요. 이게 메인보드 고정용이거든요. 파워용은 이건 파워와 그래픽 카드 고정용인데 아주 나사산이 두꺼워요. 요거를 9개를 필요로 합니다. 9개를 손에 쥐시고 일단 여기와 여기가 맞으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맞게 들어가요. 요 두 개를 여기와 여기를 먼저 고정을 해줄게요. 고정이 끝나면은 나머지는 별 순서와 상관없이 조여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나사 조이기 전에 그 종이 와셔를 사이에 넣긴 했었어요. 요새는 필요가 없는 게 메인보드 요 그 나사 조이는 주변에 보통 코팅을 해둬요. 납으로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 코팅제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보통 납으로 다 하는데 충분히 메인보드 회로가 보호가 될 수 있게 두꺼운 납으로 코팅을 다 해뒀거든요. 그래서 엄청 세게 조이지 않는 이상은 종이 와샤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 종이 와샤가 있더라도 엄청 세게 조이면 문제가 되겠죠. 적당한 소나기 힘으로 돌리시면 돼요. 제가 드릴을 굳이 안 쓰는 이유가 뭐 이런 거야 힘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토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 케이스마다 강판 두께는 달라요. 강판 두께가 다르면은 토크도 조절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두꺼운 거는 조금 센 토크로도 해야 될 거고 얇은 거는 아주 작은 토크에도 나사산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 손가락 감각으로 대충 맞춰서 조이기 위해서 그냥 저는 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동 드라이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손으로만 돌립니다. 이렇게 9개를 고정을 해주셨으면은 그 뒤에 아까 빼뒀던 케이블 있죠? CPU 전원 케이블. 이 케이블을 잠시만요. 카메라 가까이 가져대서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블을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쪽 부분이 튀어나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이 요 걸쇠가 걸리겠죠? 요 걸쇠를 걸리게 걸쇠가 걸리게 튀어나온 부분 쪽으로 딱 맞춰서 딱딱 소리가 나게 밀어 넣습니다. 혹여 딱딱 소리가 안 나더라도 옆으로 보시면은 걸쇠가 걸렸는지 안 걸지 카메라가 돌아갔네요. 걸쇠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살짝 보여요. 이 부분에 안 보이네요. 여튼 걸린 걸로 칩시다. 그 뒤에 이제 뒷면을 제가 선을 빼서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뒷면을 보시면은 이제 케이스는 보통 케이블이 거의 동일해요. USB 케이블, HD 오디오 케이블, 그리고 USB 3.0 케이블이에요. 이 세 개를 메인보드 포트 위치에 맞춰서 빼주시면 됩니다. 미리 아까 전에 저는 확인을 했는데 가장 안쪽이 요 HD 오디오 포트예요. HD 오디오 포트. 이거를 여기 구멍이 나 있는데 구멍 쪽을 살짝 밀어 주세요. 그리고 USB는 두 번째 구멍이 있어요. 손을 갖다 대서 하단에 만져보면 느껴지는데 이 구멍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요 USB 3.0은 구멍이 3개거든요. 맨 앞쪽 구멍에 넣어 주세요. 다른 케이스는 뭐 구멍이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꽂는 위치는 비슷하니까 요 위치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케이블들인데 이게 없으면 전원이 켜지지 않아요. 이게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리셋 케이블 보이시죠? 영어 글자 리셋. 그리고 이게 파워요. 파워 케이블이고 이게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마지막에 이 갈색이 그 하드디스크가 움직일 때 불빛 들어오는 거 있죠? HDD LED예요. 요걸 뭉쳐서 맨 앞쪽에다 넣어줍니다. 케이블 다 쑤셔 넣었으면은 뒤집어 줄게요. 뒤집으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자, 앞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케이블 밀어 넣는 게 다 나와 있죠? 이 케이블을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구멍이 보이시죠? 위에는 지금 막혀 있어요. 그 메인보드 핀을 보면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이 HD 오디오 핀이거든요. 맨 가해 부분. 보통 거의 다 동일해요. 이쪽에 핀을 맞춰서 꽂으셔야 돼요.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막힌 부분을 위로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USB는 중간 부분에 아니라 끄트머리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위에는
5핀이고 밑에는 4핀이죠. USB 위에는 5핀, 밑에는 4핀이니 요 방향을 그대로 맞춰서 꽂아 주시고요. 꽂는 위치의 경우 메인보드에 다 적혀 있습니다. J 오디오라든지 HD 오디오라든지 여기 적혀 있고요. 이건 USB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어요. 보시고 위치 맞춰서 하시면 돼요. 혹여나 글씨가 안 보이신다면은 보통 메인보드 설명서에 적혀 있으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넓적한 핀 많은 포트, 이 포트가 USB 3.0 포트예요. USB 3.0요. 요거는 요거 막힌 부분이 있긴 한데 맨 가해 부분이 막혔는데 이건 잘 안 보여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고정 부분이 여기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슬롯이 구멍이 뚫린 부분 있어요. 고정 부분 튀어나온 부분이 구멍이 뚫려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까지. 사실 이건 꽂는 거 실수해도 컴퓨터가 안 켜지거나 하진 않아요. 다행히 USB가 안 되거나 전면 오디오 포트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컴퓨터에 뭐 켜짐 꺼짐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라서 위치만 맞춰서 꽂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카메라를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제가 확대를 해드렸거든요. 보이시죠? 메인보드에 HDD 오디오 하고 이제 파워, 리셋 위치를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요거 모양 보이시는 대로 따라서 꽂으시면 되는데 이제 맨 가에 건 더미 핀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설명이랑 이 설명이 일치되는 게 요거예요. 요 핀인데 요 핀. 위에 이름도 똑같이 적혔어요. JFP2죠. 예. 여기 동그라미 적혀있는 요게 더미 핀.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 맞춰서 꽂으시면 돼요. 요거는 잘못 꽂으면은 전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꽂으셔야 되는데 일단 리셋은 요 위치. 참고로 글씨 있는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플러스가 왼쪽으로 붙어요. 요거는 파워핀. 파워핀의 경우 아까 리셋핀 바로 위에요.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위스 찍을게요. 화면이 좀 흔들려도 이해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손에 카메라를 쥐고 한 손을 꼽는 중이거든요. 여기 이제 파워핀. 참고로 파워핀은 음극 양극이 바뀌어도 전원은 들어옵니다. 이게 HDD LED. 이게 리셋핀 옆으로 들어가요. 왼쪽 옆에. 이쪽에 꽂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씨 있는 부분이 아래입니다. 이게 파워 LED 플러스 양극이죠. 맨 상단 좌측에 꽂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바로 옆에 파워 LED 음극 이렇게 꽂히게 돼요. 순서대로 파워 LED 그리고 파워 밑에 게 HDD LED 파워 바로 밑에 거는 리셋. 이게 선을 꽂으면 완료가 된 거예요. 아까 이게 오디오 포트고요. 예, 이거는 오디오 글자가 상단에 오게 꽂았어요. USB의 경우 이놈이 USB. 이렇게 USB로 커다랗게 적혀있어요. 여기에도 적혀 있었어요. 여기 장착을 했고요. 요게 USB 3.0. 자세히 보면은 위에 홈이 나있죠. 살짝 보이시죠? 요 홈 부분을 맞춰서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단에 필요한 선은 다 꽂았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예정인데요.
요거 슬롯을 보시면은 은색으로 보강되어 있는 요 슬롯이 가장 속도가 빠른 그래픽 카드용 PCI 익스프레스 16배수 슬롯입니다. 요 슬롯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1070 조타 그래픽 카드고요. 위치를 보시면은 슬롯이 지금 구멍이 안 뚫려 있죠. 저쪽에 넣어야 되는데 뒤에 두 칸 저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사실 메인보드 장착 전에 제거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반대편으로 잘 안 제껴져요. 잘 안 제껴지는데 저 실수로 깜빡하고 먼저 장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으로 해결해 봅니다. 이거 메인보드에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니 주의하셔야 될 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제끼다 보면은 제거가 되거든요. 별로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서 사실 제거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미리 제거를 안 하면은 메인보드에 스크래치가 갈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 바깥쪽으로 제거를 하셔야 돼요. 메인보드를 미리 장착하셨다면요. 만약에 메인보드를 이거 미리 장착 안 하고 먼저 제거부터 시작하셨다면 안쪽으로 제끼셔야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근데 네, 메인보드 장착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제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끼면은 메인보드에는 이상이 없이 제거가 됩니다. 저걸 제거를 했으면은 제 그래픽카드는 이 두 개의 슬롯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윗칸이 비어 있잖아요. 이거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고 원래 뭐 저거는 안 막으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안 막으면 통풍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별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보기가 싫으니까 일단 막아주도록 할게요. 맨 상단 슬롯을 요 별도로 추가로 슬롯 막이를 제공해줘요. 이걸로 막아 놓도록 할게요. 막아주시고요. 나사로 고정해줍니다. 아까 파워 고정 때 사용했던 나사 아시죠? 그 굵은 나사. 이 굵은 나사가 그래픽 카드 고정에도 사용이 돼요. 그래픽 카드 고정은 요 슬롯이 이렇게 오므려져 있지 말고요. 뒤로 살짝 제껴져 있어야 돼요. 제껴져 있는 상태로 이 걸쇠가 제껴져 있는 상태로 넣으시고요. 꾹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걸쇠가 위로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고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사 요 두 개를 뒷면 슬롯에 고정해 줍니다. 고정하실 때 이쪽을 살짝 당기면서 고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픽 카드가 사양이 높을수록 이쪽 부분이 조금 처지거든요. 사용할 때 뭐 받침대를 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길이가 그리 길진 않아서 받침대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살짝 당긴 상태로 정말 살짝 당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주면은 나중에 조금 처지더라도 일직선이 되겠죠. 여기 일직선이 너무 많이 처지는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수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아니면 슬롯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슬롯에 쇠 보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뒷면에도 이렇게 백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잘 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앞면에 고정해야 될 건 대부분 다 끝이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안 한 거는 이제 여기 쪽에 메인보드 전원 그리고 그래픽카드 전원 이 두 개만 안 한 겁니다. 이 두 개만 고정해주면 끝이거든요. 이제 뒤에서 이 케이블을
빼도록 할게요. 요거 넓적한 거, 이거는 뭐 헷갈릴 일이 없어요. 이 케이블 한 개밖에 없거든요. 24핀. 이거를 이렇게 딴 케이블과 겹치지 않게 아래로 넣어서 빼줄게요. 빼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6 플러스 2핀 있죠? 예, 6 플러스 2핀. 이게 그래픽 카드 그 전원 케이블이에요. PCI-E라고 보통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에 두 번째 구멍에 넣어줍니다. 일단 놓고 어디 갔느냐? 넣어준 케이블을 보시면 이것도 고정 걸쇠가 있죠. 걸쇠를 이쪽으로, 왜냐면 여기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걸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꽂아주세요. 요 걸렸는 부분이 옆으로만 살짝 보여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요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제대로 걸렸어요. 저는 그리고 1070의 경우 이제 6핀 전원이 아니라 8핀 전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6 플러스 핀을 합쳐 주시고요. 8핀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참고로 1060의 경우에는 6핀 하나만 들어갑니다. 1080 Ti나 2080의 경우에는 뭐 6핀 플러스 6핀이거나 8핀 플러스 6핀이에요. 그래서 요 평가까지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전원 하나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면에 넣어야 될 거는 끝이 납니다. 이게 모노선이 다 연결된 거예요. 요 CPU 선, 24핀 메인보드 전원선, 그리고 그래픽 카드 전원선. 전원은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이 다 들어올 거예요. 선 정리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뒷면부터 선 정리하도록 할게요. 선 정리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선 정리 앞서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M.2 SSD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디스크나 SSD를 SATA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M.2보다는 간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일단 고정하는 위치는 여기인데 뭐 그거야 그냥 나사만 조이면 되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뒤에 연결하는 케이블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까 꺼내서 SATA일 때 쓴다는 그 신호 전송용 케이블이에요. 전기 신호요. 그걸 작은 쪽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이 SATA 전원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SATA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한쪽 꺾여 있거든요. 딱 봐도 맞아 보이지 않아요? 이 위치에 살짝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힘 주시면 안 돼요. 뭐 위아래로 힘을 주시면은 꺾여서 부러져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생각보다 종종 봤거든요. 이 상태로 전원을 꽂으면 전원은 완료고요. 이 전선 케이블은 이 상태로 옆면에 구멍을 넣어서 넣으시면은 메인보드 앞면에, 잠시만요,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SATA 케이블 꽂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아까 꽂았던 요 끄트머리 있죠? 반대편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차피 지금 이 제품에는 사용 안 할 테니까 보여드린 걸로 끝내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드를 추가 장착하실 때나 아니면 사타 방식의 SSD 사용할 때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선정리를 시작할게요. 자, 선정리를 나름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빨리 돌리기를 할 겁니다. 천천히 봐주세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케이스 펜 전원 케이블입니다. 이게 ID 방식의 여기 4핀 케이블이 있고요. 메인보드에 바로 직결할 수 있는 작은 핀 3개짜리가 있거든요. 사실 요거 핀 쓰셔도 되는데 메인보드에 이게 4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전원 4개 꽂을 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메인보드 불량이 나면은 펜 컨트롤 같은 게 그러면 이게 펜이 제대로 돌지를 않아요. 펜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애초에 그냥 파워에 직결 연결하는 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불량 날 확률도 낮아집니다. 물론 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케이스 펜의 경우에는 어차피 RPM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플러드로 돌아도 그리 시끄럽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케이블 따로 빼놨어요. 요 케이블은 이쪽에 연결하시고요. 후면 요 3개는 한꺼번에 뭉쳐서 꽂으시고, 전면 3개인데 나머지 라인에 연결하시고 선정리를 하시면 돼요. 다시 선정리로 들어갈게요. 정리가 끝난 모습입니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조립을 했으면은 뒷판을 닫을 때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닫히죠? 뒷판이 별 못되게 된 모양도 없고요. 깔끔하게 닫힙니다. 뒷면은 깔끔하게 선전이가 끝났는데요. 앞면은 약간 미흡할 거예요. 앞면 돌려서 앞면도 마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뭐 이 정도면 약간 케이블 남는 게 있죠? 이게 그냥 두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살짝 돌려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모든 선정리가 끝난 모습이에요. 이쪽도 깔끔하게 뒤에 케이블 잘 넘어가 있고요. 이것도 깔끔하게 아랫면도 이렇게 살짝 빼꼼이 나오게 깔끔하게 옆면 깔끔하게 선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조립 다 끝난 제품은 지금 연결한 모습이에요. 영롱하죠. 여기서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봉.